오늘은 영주방송에 칼럼을 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칼럼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하면은 조금세 회장님이십니다. 조금세 회장님. 조금세 회장님은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부산시 보궐선거 박영준 후보의 선대위의 고문으로 계시고 박영준 후보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 고문을 계시고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그 다음에 전직으로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을 지내셨고 부산교총 회장, 그 다음에 한국교총 부회장, 이렇게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영주방송의 칼럼을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 이 내용입니다. 조금세 칼럼. 태어나서는 안 되는 역대 최악의 문재인 정권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조금세 회장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있고 안보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은 사라지고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는 구두선에서 그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택가격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정부 규제와 경제 악법으로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의 장악과 검찰과 경찰 등의 문재인 정권의 정치 도구화되고 있으며 교육도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이념교육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각성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 정권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이런 헌법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제1야당의 무능과 공천 실패로 운 좋게 180척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후 일당 독재의 행포를 자행하고 있다. 말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접근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완전한 장악과 검찰과 경찰의 지배, 그들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한 공직자 설치, 정권 연장을 위한 무분별한 의안 집권 상정과 단독 처리, 언론 장악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국민들의 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외교 정책 및 안보 정책 실패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 파탄이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말의 외교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확고한 외교 정책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PR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교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국들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은 한말의 불행한 사태와 같이 자칫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목불인견이다. 국가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공부문부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충당 부채를 합하면 총 부채는 6,124조 원에 달한다. 이런 국가 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론 분열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권은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자성하고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며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의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젊은 세대와 기생 세대와의 갈등, 중상류층과 하위층 간의 경제적 갈등, 대기업과 영세 업체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도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문화적 갈등 양상이다. 수도권의 비대화 현상으로 초래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갈등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불안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이념화 교육.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육정책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와 혁신학교 확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 학점제 도입,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 및 교감 공모제 추진 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2025년부터 자사고, 특목고 전면 폐지 등 이런 정책들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정책과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정책은 그대로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좌파 교육감들의 코드에 맞는 정교조 출신들을 무분별하게 대거 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무자격 교장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를 조작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무자격 교장 공모 관련 문제를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은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보낸 일이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의 추락성과 부패가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권층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근혜 법무장관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대협 대표를 맡아 온갖 부정을 저지른 윤미향이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용한 김의겸은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차액을 남겼다. 현재 민주당 의원 중 김경만, 김규현, 서영석, 양이원영, 양영자, 윤재갑 등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집권 여당 출신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도 여당은 국민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민주당 전 대표를 지낸 이해찬은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하니 어니 방반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후원무치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명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조금새 회장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은 정말 너무 무능한 정권이에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 오늘 태어났다는 그런 아주 걱정이 가득한 조금새 회장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현 시국을 직시하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전철이 밟지 않도록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항상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